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네, 그죠? 2월 28일. 자, 2월 28일. 유튜브 방송이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한 것처럼,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 특히 이제 어제 또 미국에서, 1조 9천억 달러라는 거죠. 엄청난 또 경기 부양책이 미 하원을 또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셀트 쪽에서는 지금 이제, 뭐 어쨌든 경쟁사이긴 하지만, 희소식이죠. 리제네논이 아무튼 뭐 EMA에 또 승인 권고를 받았고, 그와 더불어서 또 릴리는 아직 승인 권고를 받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 지금 뭐 또, 매입할 또 계획을 가지고 있고, 뭐, 그죠? 거기에는 뭐 셀트도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요 연기금이 지금 뭐 어제 그젠가 어디 기사에 보니까 연기금이 또 뭐 올해 엄청나게 판다는 거, 그건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시장 자체, 어쨌든 가장 큰 것은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3월 요 초까지는 그죠? 또 나름 이제 기술적인 또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구해서 그 내용, 특히 이제 오늘 중요한 것은 어쨌든 뭐 셀트야 이제 시장 부분보다 미리 또 하락을 했고 또 주가도 뭐 못 올랐었기 때문에요. 시장은 좀 크게 나쁘지 않으면 셀트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만들지 않을까. 너무 좋게 얘기하나요? 좋은 주식이니까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보고 오늘 제가 요걸 또 안 해놨군요. 자, 보고 요 진행을 좀 하도록 할 텐데. 자, 아무튼 오늘 이쪽에 지금 미국 시장이 어저께 이제 금요일 날은 아무튼 뭐 적용은 안 됐죠. 적용은 안 됐지만은 아무튼 상승 추세를 요거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준비해 놓은 됐네. 오케이. 자, 자, 요거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나스닥은 금요일 날 플러스를 냈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다우는 또 오히려 좀 크게 하락을 했어. 근데 나스닥이 먼저 좀 하락을 했고, 다우가 이제 이틀 연속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죠. 이제 금요일 날도 뭐 아무튼 1.5% 20일에 깨는 그런 모습인데, 그 나스닥은 그렇게 뭐 나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이제 그 이전 미리 좀 하락을 하고 목요일 날 하락했지만 금요일 날 이제 플러스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요 60일 좀 지키는 60일 이평이 이제 어쨌든 뭐 2월 달 저점이고, 그죠? 또 1월 달 요 박스권 요 하단이니까 항상 이 매듭이라는 게, 그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정상적으로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20일 1평을 돌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돈을 풀면,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돈을 풀게 되면 어쨌든 뭐 또 일시적으로 최근에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던 국채 금리는 좀 또 내려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상황이면 어쨌든 뭐 3월 요 초중순까지는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이면 우리 시장도 기술적 반등을 놓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박스권 하단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부분이 있을 텐데, 요 미국 시장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싹 어쨌든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되기는 조금 이제 좀 힘들다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바이든의 아무튼 뭐 슈퍼 부양책을 일단은 하원은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미국은 이제 재정 적자가 또 크게 그죠? 확대되는 그런 또 상황이 될 것이고, 물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뭐 기대감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또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계속 뭐 진행될 수밖에 없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지금 이제 미국 국채 10년 만기가 어쨌든 뭐 지금 수익률이 1.47%로 약간 내려놓았죠. 그죠? 내려놨죠. 하지만 이제 금리를 또 어쨌든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은 이런 또 격언도 있긴 해요. 뭐 시장에, 그러니까 정부에 맞서지 마라. 그죠? 아무튼 뭐 연준에서는 이제 어쨌든 지속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인플레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전혀 뭐 언급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용을 더 중요시하면서 경기 불황에 우선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약간 불신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차후 보면서 그렇게 또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첫 번째는 아무튼 이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다음 주는 그죠? 미국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 시장도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그죠?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또 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더 봐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지금 그 리제네논이 아무튼 EMA의 승인 권고를 이제 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도 승인 권고를 언제쯤 또 우리가 또 뭐 아무튼 희망회로 인도를 하더라도 그죠?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짝 좀 우리가 좀 보고 싶고, 아무튼 이제 그 리제네논도 롤링 리뷰 이후에 거의 뭐 한 25일 만에 그죠? EMA의 승인 권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셀트도 어느 정도 또 승인 권고, 그러니까 이제 미리 먼저 또 유럽에서 긴급 승인을 받았던 또 이쪽 그 램데시비르 그죠? 그거와 이제 비교를 좀 하면서 우리가 한번 또 예상들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상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의 수급 부분도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그러나 우리가 셀트리온의 가장 핵심 부분이 뭔지 그죠? 올해 어쨌든 이쪽에 레키노나를 제외하고도 그죠? 올해도 2조 5천여 개 그런 엄청난 매출을 또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요거부터 수급 요거는 연기금 뒤에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제일 이제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셀트가 그죠? 지금 뭐 1월 달도 또 그렇고 작년 아무튼 12월 말부터 1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뭐 레키노아가 좋니 안 좋니 뭐 또 그죠? 뭐 독이니 어떤 아무튼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어제 신문인가 또 보니까 레키노나가 지금 이제 169명인가요? 그죠? 그렇게 이제 처방을 받았죠. 근데 지금 약간 뭐 지금 초기니까 아무래도 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갈수록 좀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당연히 이제 입소문이라는 게 또 있는 것이고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래된 상황에서 지금 뭐 4천 몇 명이니까 그에 비해서 셀트가 초기니까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이제 렘데시비르와 셀트하고는 그죠? 부작용이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면서 그죠? 좋은 약이 뭐 처음부터 계속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뭐 좋지 않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환자들이 또 이 처방을 받고 나면 오히려 입소문이 더 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선 이제 요부터 하면 제가, 그래서 저도 요게 지금 제일 이제 궁금하잖아. 그죠?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 이제 셀트리온도 롤링 리뷰를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유럽에서 어쨌든 긴급 승인을 받았던 렘데시비르, 그죠? 물론 렘데시비르하고 항체치료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뭐 문제 좀 받았으니까 약물 재창출 부분에서 렘데시비르가 보면 지난 4월 30일 날 롤링 리뷰를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5월 2주 정도 걸리죠, 그죠? 5월 15일 이제 보편적으로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 15일 정도 소요가 됐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어저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렘데시비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셀트리온도 뭡니까 한 2달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한 4월 중순 말 정도.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어저께 리제네논이 어쨌든 이제 긴급 승인에 있어서 권고를 이제 받았잖아. 그죠? 권고. EMA부터. 그러니까 권고를 받으면 이제 보편적인 이제 우리가 왜 이쪽에 뭡니까? CTP 17 같은 경우에도 이제 EMA의 권고를 받으면 보통 2달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긴급 승인이니까 권고 받고 나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10일 만에 조건부 승인을 해줬어요. 10일 만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요 차이가 뭐였냐 하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 날 이제 어쨌든
롤링 리뷰를 시작을 했는데 6월 9일 날 이제 조건부 승인 접수를 보니까 했더라고요. 접수를. 근데 이제 여기서 좀 5월 15일 날 끝났는데 조건부 승인 접수를 되게 늦게 했어요. 6월 9일 날 했으니까. 근데 쉘터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중간에 뭐 하겠죠. 쉘터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는 걸 떠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 부분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었죠. 근데 승인 권고부터는 잽싸게 빨리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승인 권고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6월 26일 날 이제 승인 권고를 어쨌든 받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롤링이 끝나고서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조건부 승인 접수를 하고 난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많이 걸린 건 아니죠. 그래서 17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승인 권고를 받고 나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그러니까 7월 5일 날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승인 권고에서부터 조건부 승인까지 10일밖에 소요 안 됐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렘데시비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물 재창출이기 때문에 롤링 리뷰를 시작한 이후에 약 2개월 만에 이제 최종 조건부 판매 승인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좀 지체했던 것이 요 조건부 승인 접수하는 과정, 그러니까 롤링을 하고 나서부터 리뷰를 하고 나서부터 여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 렘데시비르니까 자 이제 항체 치료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항체 치료제 부분에서 이제 리제네논이 이제 그 어쨌든 25일 날, 26일 날 그죠? 아무튼 EMA로부터 이제 승인 권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승인 권고를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이런 신약들은 승인 권고를 받고 이제 2개월 후에 그죠? 이제 정식 2호부터 판매 허가가 나오는데 지금은 긴급 사항이니까 그죠? 앞에 우리가 이쪽 그 렘데시비르도 봤잖아. 그죠? 10일 만에 나와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그 리제네논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렘데시비르와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자 리제네논이 이제 2월 1일 날 롤링 리뷰를 착수를 했죠. 그죠? 2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2월 26일 날 EMA로부터 긴급 그 승인 권고가 나왔어요. 근데 요 기간이 이제 한 25일 정도 소요가 됐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렘데시비르의 기준으로 승인을 본다면 이후에 조건부 승인을 본다면 리제네논은 3월 6일이나 3월 7일 정도에 그죠? 1호부터 이제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렘데시비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요 기간이 되게 짧죠. 그죠? 짧죠. 그러니까 롤링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이 정도면은 뭐 한 달하고 조금 넘는 그런 이제 기간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릴리의 뭡니까? 그죠? 제품을 항체 치료제를 이제 프랑스에서 보니까 뭐 일부 이제 뭐 사들 계획이다. 이런 이제 발표 언론의 보도가 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릴리 같은 경우에도 2월 4일 날 이제 롤링 리뷰를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그 리제네논보다는 뭐 한 3, 4일 정도 늦었죠. 그죠? 늦었죠. 그럼 이제 릴리를 본다면은 3월 초, 3월 3, 4일 늦었으니까 뭐 3월 뭐 2일이나 3일 정도 만약에 이제 승인 권고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3월 초 이제 EMA 승인 권고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온다는 것은 예상한다는 것은 리제네논의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그럼 이제 릴리 거는 3월 10일에서 10일 전후로 해서 승인 권고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렘데시비르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3월 6일날 7일날 이쪽에 이제 리제네논이 어쨌든 뭐 허가가 나오면 그죠? 그러면 이제 릴리라든지 그 뒤에 따라오는 이제 우리의 셀트리온까지 같이 포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면 그럼 셀트리온을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면. 자, 이제 유럽 이거는 이제 어쨌든 뭐 항체 치료제니까요. 그러니까 긴급 승인 일정을 보면 이제 리제네논을 기준으로 일단 했을 때, 그러니까 리제네논이 아무튼 뭐 승인 권고를 받았으니까. 자, 근데 셀트는 이제 24일 날 어쨌든 롤링 리뷰에 착수를 했고,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앞에 이런 그 개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렘데시비를 봤을 때는 3월 10일 아니면 3월 10일 정도 또 완료가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인데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이쪽 리제네논은 이제 중간에 이쪽에 그 접수, 그죠? 긴급 승인 접수를 한 부분은 뭐 발표되지 않았으니까 셀트도 아마 그 접수를 공시하지 않고, 그죠? 않고 진행을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3월 10일 전후로 일단 보통 2주 정도 걸리니까 완료가 될 것이고, 그럼 요 사이
요 사이에 이제 접수를 일단은 하겠죠. 그죠? 접수를. 그러면 이제 EMA 앞에 그 리제네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롤링 리뷰가 끝나면 롤링 리뷰로부터 시작이 해서 기간을 리제네논을 기준해서 25일 정도로 본다면 셀트리온은 3월 19일이나 3월 20일 날 그죠? 이때는 EMA의 긴급 승인 권고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제네논의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리제네논도 25일을 소요가 되었잖아. 그죠? 25일. 그럼 셀트도 이제 24일부터 25일 소요된다면 3월 20일이나 19일 날. 제가 달력을 보니까 3월 19일 날은 금요일이고요. 3월 20일 날은 토요일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셀트는 보편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밤에 그죠? 과거에 이제 셀트가 램시마라든지 또 이런 기타 바이오 시밀러를 봤을 때 그죠? 그런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EMA의 그 자문위 회의가 보통 이제 월 말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3월 달도 보니까 3월 22일, 그죠? 3월 22일이 이제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EMA의 자문위 회의가 열려요. 그죠? 그때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나올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 어쨌든 권고 사항이 또 나올 수도 있고. 뭐 또 그 앞에 긴급이니까 지금은 뭐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그 규정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어쨌든 40일 단축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셀트가 긴급 승인이 나온다면 이걸 봐야 되겠지만은 렘데시비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렘데시비르가 EMA로부터 긴급 승인을 받고 10일 만에 이제 이후에 승인이 났으니까 그렇게 보다면 셀트도 3월 30일 날이 이제 이후에죠. 긴급 승인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그렇다고 명확하게 정확하다 볼 수는 없겠으나 팩트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는데 그 근거를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지난해에 긴급 승인에 이렇게 롤링 어쨌든 뭐 리뷰부터 시작을 해서 승인 날 때까지 그죠?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렘데시비르의 그죠? 약물 재창출 렘데시비르를 예상을 해서 앞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리제네논은 아무튼 긴급 승인 권고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에페미라 보면 되는 거죠. 셀트나 릴리나 다 똑같은 이제 항체 치료제니까요. 그래서 항체 치료제 승인 권고는 이제 25일이면 셀트는 권고가 3월 19일이나 3월 20일 정도. 그죠? 여기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무튼 이쪽 리제네논이 이제 승인이 유럽 최종 승인이 나오는지 또 그리고 릴리의 승인 권고가 되는지 그것만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프랑스의 지금 1억 9천만 유로 그죠? 이 정도의 이제 프랑스 뭐 언론에 의하면 릴리 제품을 구매를 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거 뭐 먼저 다 해버리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이게 항체 치료제라는 게 만들고 이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모더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 화이자, 뭐 아스트라 또 유럽 뭐 러시아 뭐 중국 이제 또 존슨앤존슨도 이제 미국의 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계신데 그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동시에 지금 뭐 2개월 차이로 지금 그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어쨌든 보면 이제 유럽보다는 우리 국내에서 먼저 아무튼 허가를 그죠? 조금 뭐 허가를 일단 받았으니까 유럽보다는 먼저 그죠? 그러면 이제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뭐 이건 뭐 한계가 다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여러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 요거 미국 요거 이제 연기부 뒤에 보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요 셀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뭔가 우리가 자꾸 이제 시장에서는 이쪽으로 아무튼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본 셀트에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죠? 자,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거 실적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브리핑을 쭉 좀 하려고 했었는데
또 뭐 지금 이제 요 또 리제 레논이 아무튼 주말에 또 EMA 긴급 승인을 받았기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쪽으로 좀 상의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셀트가 우리 주린이들 잘 들으세요. 이제 아마 셀트리온이 이런 부분도 많을 거예요. 지난해에 이제 이쪽에 뭡니까 뭐 그 약물 재창출 부분의 종목들 뭐 신풍지약이니 이런 종목들이 뭐 10배씩 오르고 막 하니까 그죠. 셀트리온도 또 항체 치료제가 항체인지 뭐 이건 약물 재창출인지 구분도 안 하고 그냥 일단 치료제라고 하니까 그죠. 치료제라고 하니까 뭐 아무나 지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치료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도 셀트의 본질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저는 중장기를 하게 권해드리고 싶고요. 자, 셀트라는 회사가요, 2016년도만 하더라도 매출이 6,700억인 회사였었어요. 영업이익은 2,300억 밖에 못하는 회사였어요. 그죠? 요즘은 이제 그때는 1년에 2,300억을 했는데 이번에 3분기에는 뭡니까? 3분기에는 한 분기에 그죠? 2,40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고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고성장이면서 또 영업이익률도 그냥 뭐 기본이 30% 50% 사이에 있는 그죠? 고부가, 그러니까 고성장과 고부가. 항상 제가 이제 옛날에 강의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 뭐 셀트리온이 저기 현대차보다 뭐 좋아요 막 그런 말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그래요. 왜? 현대차는 1,000원을 팔아가지고요, 그죠? 50원을 남겨요. 50원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하면 되게 웃기죠. 옛날에 왜 상도 그죠? 뭐 있잖아요. 현대차는 1,000원을 팔아서요 50원을 남겨요. 그죠? 근데 말입니다. 셀트는 1,000원을 팔면요, 그죠? 500원을 남겨요. 그러면 누가 장사를 잘하는 회사예요? 응? 여러분들. 그죠?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현대차가 더 큰 회사고 좋은 회사죠. 그죠? 그러니까 장사에서 이문은 셀트리온이 훨씬 많이 남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 근데 이제 2017년도에는 보세요. 매출은 계속 증가하죠. 매출은, 그죠? 9,400억의 매출을 내요. 2017년도에 영업이익은 5천억이에요. 이때 이제 주가가 맨날 그죠? 10만 원대 머물던 주식이 그죠? 40만 원 근처까지 가던 그 해가 바로 2017년도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2018년도에는 뭐 매출은 증가되죠.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떨어져 버렸죠. 3,300억으로. 이거는 이제 뭡니까? 지금 올해 4분기에 어닝 쇼크라고 막 어디 증권사에서 했던 바로 그 1공장. 그죠? 1공장을 5만 리터에서 10만 리터, 5만 리터를 정축을 하면서, 그죠? 정축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 4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거는 거기다가 정축한 것이 아니고, 그죠? 더 고부가인, 더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누구를, 레키노나를 뭡니까? 항체 치료제를 생산을 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1분기든 2분기든 그죠? 생산했으니까 더 고부가로 판매하지 않겠습니까? 매출이 더 커진다는 뜻이죠.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19년도죠. 19년도에 이제 매출은 계속 늘어나죠. 11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쪽은 이제 계속 뭐냐? CMO도 하고, 그죠? 또 이쪽에 뭐 연결이니까 이제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3,700억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바닥을 치고 다시 이제 조금 증가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그죠? 이거 지금 1조 8천억도요, 뭐 어디, 그죠? 그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항체 코로나 치료제요? 그것도 매출에 포함도 안 됐어요. 근데 1조 8천억이에요, 여러분. 1조 8천억. 자, 영업이익 7천억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1조 8천억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죠? 감히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2조 5천억이에요. 뭐 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료제 이거 매출 빼고. 그러니까 치료제 매출 포함하지 않고요. 2조 5천억이에요. 최소. 응? 그럼 영업이익은 1조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왜? 영업이익률이 지금 작년에 약 40%.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졌던 게 뭐예요? 떨어졌던 게 1공장에서 레키노나주를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레키노나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갔겠어요? 개발비가 들어갔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게 참 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비 이거를 이제 자산으로 그죠? 자산으로 인정을 하느냐 이거잖아요. 이게 이제 법이 2019년도에 바뀌었는데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 1상을 마치면 그죠? 임상 2상부터는 이제 이거를 자산으로 인정을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 포함한다는 뜻이죠. 자산을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신약 같은 경우에는 3상부터 그러니까 3상부터 이제 자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죠? 신약은.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1상부터 이쪽에 또 뭐자? 신약은 3상. 그러면 이제 2상까지는 어떤 개발비 부분으로 이제 감액이 되었잖아. 그죠? 그럼 3상부터는 뭐예요? 그것도 자산으로 포함을 시키니까. 시키니까.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커지는지 않겠죠. 영업이익률 부분에서죠. 그래서 이제 3월, 작년에, 그럼 작년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거의 약 한 뭐 5, 600억 정도, 그죠? 감사했다가 보면 되겠죠. 그러면 작년에 얼마 여기 더하면 거의 뭐 8천억 가까운 이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올해는 여기서 또 점프,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못 가요? 못 가게 누르니까 그래요. 누가요? 공매도 가요. 그럼 공매도 계속 기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기생 못 해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요. 아시겠죠? 그날이 멀지 않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셀트가 결국은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바이오 시밀러를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왜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냐 하면, 램시마 같은 경우에도요, 이 바이오 시밀러는 임상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임상 1상, 2상, 3상을 해요. 우리가,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임상 진행을 안 하잖아요. 그죠? 합성의 약품은. 근데 바이오 시밀러는 신약처럼 똑같이 임상을 해요. 그래서 이 약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항체라는 기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이건 시간이 기니까. 그래서 이 램시마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미약품에서 램시마를 지금 만들면 팔릴까요? 그죠? 한미약품에서? 아니면 지금 뭐 동아제약에서 램시마를 만들면 팔릴까요? 아니면 화이자가 램시마를 만들면 팔릴까요? 이제 전혀 안 팔리겠죠. 왜? 먼저 선점을 했으니까. 트룩시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허지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의 신약이 이제 2개가 나왔잖아요. 첫 번째, 레키노나주. 전 세계에서 3군데 회사밖에 없는, 그죠? 항체 치료제예요. 신약이에요. 그죠? 램시마에 쓰시는 이런, 미국에서 이제 신약으로, 그죠? 허가 신청을 할 것이고, 또 신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바이오 베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베타는 뭐냐 하면, 그죠? 기존에 있는 신약에 말 그대로 효능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신약이, 그죠? 효과가 한번 뭐, 예를 들어 처방을 받았을 때, 뭐, 1달 간다. 약효가. 그럼 이 신약은 뭐냐? 2달 가는 거예요. 무슨 말 가시죠? 근데 이제 이 램시마가 앞으로 왜 폭발적인 성장을 하냐 하면 TNF 알파 억제제 시장이 50조가 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50조 중에서 말 그대로 뭐 이쪽에 휴미라가 절반. 그죠? 거의 절반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엠블렌이라고 있어요. 엠블렌도 거의 뭐 레미케이드보다 조금 많은 한 뭐 10조 원 가량. 근데 이 지금 엠블렌과 휴미라가 이제 올해 이 처방을 받다 보니까 내성이 생겼어요. 그죠? 내성이. 그러니까 그 내성이 생기는 환자들이 교체 처방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램시마 SC예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폭발적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프랑스도 그렇죠. 뭐 저기 있죠. 이탈리아 또 어디입니까? 뭐 스페인 이런 등등 이제 유럽 그죠? 전역 국가에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 이거는 뭡니까? 전 세계에서 이쪽에 항체 치료제 중에서 가장 매출이 큰 휴미라, 그죠? 휴미라의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예요. 지금 이제 고농도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서는 전 세계에서는 그죠?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버 처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회사가 이제 임상 3상을 끝냈는데 아직 뭐예요? 허가 신청은 유럽이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판매 시작되니까 그죠? 벌써 거의 한 약 판매가 걔들이 이제 유럽에 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신청하고 1년 만에 허가가 나오니까 그럼 셀트가 얼마가 빨라요? 거의 2년이 빨라요. 2년 빠르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2년 빠르면 시장 장악을 셀트가 해버리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오니까 보니까 바이오젠하고 이제 삼성하고 고농도 휴미라 임상 진행할 거다 했다는 소식은 안 들어왔으니까. 자, 이 뒤에 거는 여러분들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여기서 돈 다 벌면 되니까. 이 뒤에 거는 이제 천천히. 근데 셀트는 매년 한 개의 바이오 시밀러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장은 계속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제 강의할 내용 사실 이건데 시간이 좀 많이 갔네 또. 그죠? 자, 주식시장의 사례 국면에 있어서 오늘 이제 제가 이쪽 미국의 뭡니까? 어쨌든 하원의 이제 바이든 슈퍼 부양책이 이제 아무튼 가결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이 반락 부분,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금융장세는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요. 그죠? 왜? 지난해에 우리나라에 예탁금도 일반인 돈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줄을 선대요. 그죠? 인기 있는 그 객장에는 계좌 만들려고. 근데 주가가 많이 오르면 조정을 어쨌든 받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SDI라든지 LG 화이라든지 그죠? 기타 등등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셀트리온은 좀 미리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죠? 자, 이 반락이 이제 제가 차트를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2,950, 60을 깨느냐, 안 깨느냐. 이것만 여러분들 지키고 있으면 돼요. 만약 깬다 한다면 주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깨지 않고 주가가 계속 지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기존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단 주가가 좀 올라갔을 때 나는 현금 비중이 없다고 한다면 일부 좀 현금 확보를 제가 해놓으라고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반락이 저는 3월 4월 모르겠어요. 3월 때 올라가면 한 4월 정도. 그죠? 원래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하여튼 4월 달에는 겁을 많이 줘요. 잔인한 4월 달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요 반락의 바닥이 나왔는지는 저는 아직까지 장담은 못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어쨌든 미국의 이제 이런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우려감 이런 부분도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 시장은 워낙 강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박스권 하단을 지금 2개월 동안 깨지 않고 있었으니까. 근데 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깨지면은 그 저점을 깨면 주가가 한 단계 내려가겠지만 반대로 고점 그러니까 3,200을 또 돌파하면 주가는 뭡니까? 여기서 3,500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을 무슨 말씀드리면 결론은 올 연말에 코스피 지수 저는 3,800. 그죠? 골드만이 3,700이라고 하더라고, 올 연말에. 근데 그 부분이 왜 나오냐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시장은 실적 장세가 전개되는 거예요. 실적 장세가.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장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상승장에서 지금 금융장세, 돈의 힘으로 올라왔던 부분에서 이제 반락이 나오는 것이고, 이 반락 다음에 오는 장세가 바로 실적 장세라고 하는 거죠. 이게 더 길어요. 여기서는 1년이면 2, 3년. 여기서 1년이면 여기서는 뭐예요? 2년.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저는 2년 동안은 우리 시장 좋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게 막 말들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어쨌든 지금 돈은 많이 풀려 있죠. 그죠? 또 경기가 좀 더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금리가 올라가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거든. 나쁠 건 없어요. 그죠? 그 이제 인플레에 대한 이런 우려감은 있죠. 한번 돈을 워낙 전 세계적으로 많이 풀어놨으니까. 지금 중국도 이제 다음 달에 양해를 하면, 그죠? 중국도 양해를 하면 또 얼마? 4,200조. 그죠? 앞으로 2030년까지인가요? 그렇게 또 중국도 통 크게 지금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어쨌든 하반기에는 아무튼 우리 시장이 대상승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기관화 장세로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들이 시장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뜻이죠. 그 외에 역장세 나오죠.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없다. 그죠? 자, 올해 하여튼 연기금이 지금 이제 올해 이건 20조 더 판다. 그죠? 토탈 22년대 이건 좀 약간 더 거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연기금이 이제 올해 매도한 게 지금 거의 12조, 코스까지 치면 약 13조예요. 그죠? 13조.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쪽 코스닥 포함을 해서 1월 달에 판 게 8조 4천억이에요. 2월 달에 4조 4천억 팔았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자, 여기 요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2020년도에 17% 정도, 17.3% 그죠? 정도 주식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걸 2021년도에 줄인대요. 그죠? 16.8%까지 줄인대요. 그럼 앞으로도, 그죠?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좀 많이 줄여내야 되겠죠. 뭐 채권도 마찬가지. 근데 반대로 이거를 국내에서 줄여서 어디로? 해외 쪽으로. 그러니까 해외는 지금 오히려 그죠? 올해 주식도 한 7% 늘리고. 아 진짜. 그죠? 우리는 못 믿겠다 이거지 뭐. 아무튼 운영은 잘해 그런데. 알았지? 자 그래서 채권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서 국내는 오히려 줄이고 해외는 늘리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린 건 뭐냐면, 저도 뭐 약간 이제 이쪽에 뭐 연기금의 펀더맨이라든지 이쪽에도 연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어차피 올해도 아무튼 뭐 20조 이상의 이제 매도를 할 거래요. 근데 이제 또 4월 달에 뭐 청구도 있고 하니까 4월 달에는 조금 매도를 이제 자제를 좀 한다. 그죠? 그것도 일리는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지금 원성이 높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뭐 43일 연속 계속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 뭐 봐야 되겠죠. 이게 팩트는 아니지만, 뭐, 그죠? 팩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3월 달에 얘들이 조금 초에, 그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매도를 좀 줄이고, 뭐, 매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이다. 아니 플러스 뭐 200억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에 좀 줄이겠구나.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은 좀 반대로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요 타이밍을 아무튼 지금 그 미국의 또 1조 9천억 달러 요것도 뭐 그죠? 시장에 이제 미국이 뭐 호재가 작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다음에 기회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요거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2월 달까지 딱 10조를 팔았어요. 10조 8천억이네요. 그죠? 코스닥 8천억. 기관들이 23조 7천억을 팔았어요. 그럼 여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27조. 그죠? 약 27조를 팔았죠. 기관들이. 그죠? 근데 금투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4조 2천억. 보험 2조 7천억. 또 투신 3조 넘게. 그리고 연기금이 지금 이제 이쪽에 코스피 쪽에서 12조 4천억을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토탈 지금 판 게 한 13조를 팔았죠. 13조를. 2월 달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올해까지 계속 뭐 한 22조까지 판다면 앞으로도 연기금은 그죠? 거의 뭐 한 10조 이상은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쪽 일부 이제 뭐 이런 뭐 팩트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3월 달에는 좀 매도를 자제하겠다. 주가도 많이 뭐 어쨌든 선거철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이제 어쨌든 뭐 요 지수를 살짝 한번 볼게요. 또 시간이 많이 이게 하다 보면 저도 막 조금 하고 싶은데도 하다 보면 그렇게 가요. 자, 일단 요 지수부터 보면 자, 계속 좀 말씀드려요. 모습이 좋다 나쁘다. 그죠? 지키는 부분은 저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자꾸 머리가 무거워지긴 해요. 근데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2950을 깨면 한 단계 내려간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이 2070을 돌파하면 200을 돌파하면 주가는 이제 그냥 제가 앞에 뭐 상방 어쩌는 필요 없고 그냥 3500 그냥 간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은 뭐 그동안 계속 이거는 할 거다. 언제 하느냐 시기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월요일 날 주가 급등하면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고 월요일 날도 우리가 여윳돈 계신 분들 셀트는 제발 좀 단기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여윳돈 계신 분들은 셀트 열심히 모아보시고 앞에 제가 쭉 이런 스케줄 그러니까 셀트는 미리 빠졌어요. 미리. 그죠? 셀트는 미리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미리 빠지고 어쨌든 이번엔 미리 빠지고 어쨌든 그죠? 한 번, 두 번. 저번에도 한 번, 두 번 급등했잖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너무 뭐 김치국 마신다고 안 팔 거니까. 아직 팔 시기가 안 됐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셀트가 미리 빠졌기 때문에 바닥도 미리 저를 만들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또 3월 달에 이제 스케줄 부분 결국은 셀트가 이제 뭐를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쨌든 릴리가 지금 뭐예요? 리뷰 때 그죠? 아직 그 이쪽 그 긴급 승인 안 나왔지만 프랑스가 이제 도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에 독일도 저쪽에 어디입니까? 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셀트도 그 기간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쨌든 롤링 리뷰는 들어갔으니까요. 그죠? 그 프랑스가 뭐 셀트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응?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에서 처방을 별로 안 한다고 169명 했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참 나쁜 정부도 좋은 정부도 아니지만 너무 우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 국민을 이용만 하려고 하고 국민을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참 저는 그런 게 나쁘다고 봐요. 그죠? 항상 우리 이 국가는 옛날부터 그죠?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나라를 위험할 때 구했지. 그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망이나 댕겼지. 도망 안 간 사람 있어요? 전부 다 진짜? 옛날 왕들은 뭐 도망 안 갔어요? 그렇잖아요. 도망 안 간 사람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죠? 웃으십시오. 그래서 또 우리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외제를 좋아하지만 또 이렇게 뭡니까 그죠? 처음에도 램시마 뭐 그걸 누가 맡겠어? 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램시마 허가 받으니까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래도 램시마가 저번에 그 셀트리온 제약 보니까 그동안 4,500억 정도 매출을 이제 하더라고. 그죠? 그 4,500이 어디에요 여러분? 적다고요? 참말로. 자,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은 제가 이제 또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쪽에 그 한번 나갑니다. 와우TV에 와우넷이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에 또 바이오 셀트에 대해서 좀 출연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래도 한번 셀트 하수들한테도 한 수 가르쳐주고 오려고 제가 내일 출연합니다. 9시부터 11시까지니까 시간 되시면 동안 참석하시고 와서 또 셀트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자, 요즘 구독이 좀 적은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래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